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연상한가 시즌2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은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오늘도 채팅창 열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보시면 좋습니다. 매니저님들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이슈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누리호도 쏘고 그리고 코스피도 2,400선체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해결되고 있는 부분이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국내 증시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을지 바닥을 다지고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 잡고 가보죠. 험난한 시장에서도 계속 순항하고 있는 건 조선주입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이 오르면 조선주 앞으로도 더 괜찮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퍼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선주 앞으로의 전망, 여기 조선 기자재는 어떤지 전략 한번 짜보죠. 자,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더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장마가 지나면 더 덥겠죠. 관련주들의 전망,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 바이 종목, 이슈 바이 이슈로 이렇게 테마주 하나 잡고 가는 것도 적은 비중이지만 나쁘지는 않은 선택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폭염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화목팀 소개해드리죠. 왼쪽부터 이용훈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최현동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김준호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마감 시황을 다른 데서 또 하기는 하는데 4시 돼서 이제 저거 로켓 발사하니까 동접자가 한 20%가 쫙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최현동 매니저님은 좀 보셨습니까, 이거? 저도 그때 이제 저는 무료 방송을 좀 녹화를 하느라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동접자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네. 40명에서 30명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더라고요. 더 늘어나요. 네. 거기서 발사했어요? 누리호보다는 최현동이다. 예. 그러니까 누리를 저는 이긴 것 같습니다. 예. 누리호 이겼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은 오늘 그렇게 쐈잖아요. 저는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채팅창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투심 살려서 으쌰으쌰 하면은 내일 증시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막연한 말도 안 되는 연관성이 없지만 이런 기대감도 가져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진짜 로켓 날아가듯이 증시가 그렇게 시원하게 날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죠. 사실 오늘 이제 국가적 행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시간에 이제 무료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누리호 관련해서 좀 수혜 종목들도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긴 했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오히려 조정이 나와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리호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우주 항공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 육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것만큼 또 이제 국내 증시도 좀 강력한 어떤 상승, 로켓처럼 좀 폭발적인 상승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4시에 라이브로 보신 거예요? 쏘아 올린 것만 보고요. 그 이후부터는 뉴스로 본 거 그냥 아니에요? 뉴스로. 뉴스로. 네. 상견례 하고 온 것 같아요, 오늘. 저요? 오늘 상견례. 수트를 또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제 더워 죽겠는데 자켓까지. 여름 수트고 또 그리고 이제 답답한 증시의 어떤 이제 황금 같은 황금 같은. 되게 맨날 이제 답답해 보여요, 근데. 빨간 넥타이만 하다 보니까 좀 질리잖아요. 아니 추울 때는 또 안 입고 왜 더울 때 이렇게 또 원래 패션의 계절이 없다고 아하. 또 지금 같은 어떤 이제 답답한 증시에 황금 넥타이를 좀 뽐내고 싶었어요. 실제로 본인 외모랑 패션이랑 어떤 게 좀 더 자신 있습니까?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모가 자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옷이 날개라고 옷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좀 집중을 하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호재가 상당히 있는데 사실 증시적으로도 좀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르기는 올랐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건지 아니면 세 분이 근거 있게 이제 오르는 거는 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 짚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특이점은요. 코스피 2,400선 재탈환 성공. 이제는 2,400에도 재탈환을 붙여야 되는군요. 국내 증시 이제 한숨 돌리나. 오르지는 못해도 한숨만 돌릴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좀 걱정할 부분은 아직은 있어요. 환율 같은 경우는 1,293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IMF 때는 1,800원.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1,500원. 1,300원 지금 근처인데 전혀 낮은 환율이 아닙니다. 환율도 좀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 만평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주 후반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상원과 하원 증언이 있습니다. 통화정책, 파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이제 질문을 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라이브로 지켜보면서 베어와 베어 마켓, 불 마켓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이 되는 길을 쫑긋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방향성이 좀 파월의 의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역시나 라이브로 좀 보면서 이런 부분도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세 분 오늘 증시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넬 통해서 일단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한번 볼까요? 이호근 매니저님은 과매도 구간이다. 네. 증시가 시장이 싸다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빠지더라도 이게 좀 단계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한 번에 확 빠지니까. 확 빠지니까. 보통 그렇게 빠지고 나면 반등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매도 구간. 네. 자, 최현동 매니저님 판넬로 한번 가볼게요. 쭉 가면요. 숨은 쉬어야지. 네. 오늘 조금 숨통이 어느 정도 튀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뭐 숨도 못 쉴 정도였고 예. 오늘은 이제 뭐 숨은 좀 쉬는 정도. 앞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두고 봐야 된다? 네. 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락할 때도 숨 계속 열심히 쉬시지 않았어요? 최현동 아직 뭐 매니저님? 숨은 쉬는데 이제 좀 숨 쉬는데 눈치도 좀 보이고.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눈치가 좀 살짝은 덜 보이는. 네. 그리고 그때 쉬었던 숨은 좀 숨의 종류가 다르죠. 한숨 쪽에 좀 가깝죠.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김준호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과했다. 네. 과매도랑 약간 의견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결이 비슷하긴 한데 너무 좀 지나쳤던 부분에 대한 어떤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 예. 사실 뭐 오늘 하루에 상승 갖고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반등만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가장 크게 낙폭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증시가 떨어졌는데도 네. 우리나라가 빨간불이었다. 이런 건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증시는 사실상 지금 차트를 보면 거의 V자 반등 아닌 V자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나마 우리 증시가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거는 중국 상해 증시가 탄탄히 받쳐줬기 때문인데 오늘은 살짝 숨고리가 나왔고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이제 일본 니케이 증시와 또 우리 증시가 오늘 좀 반발 매수가 들어와줬던 건데 이제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그 안에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네. 한번 네. 가볼게요. 과매도라고 네네. 말씀을 네네. 하셨으니까 이 사흘 만에 반등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특히나 네네. 이제 수급 쪽에도 같이 외국인은 선물을 샀나요? 조금이지만. 네, 선물. 그렇죠. 네. 그리고 기관 쪽은 이제 현물 네. 산. 요 수급적인 과매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급적인 거에도 오늘 좀 의미가 있나요? 오늘이요? 이게 수급도 약간 이제 기술적 반등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다. 네네.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수급 쪽을 조금 보면은 금융투자 쪽이 좀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금융투자는 이제 대체로 이제 자금 자체가 조금 패시브 자금, 약간의 이제 ETF 뭐 이런 자금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또 금방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갖고 매매하는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지나치게 여기서 이제 감매도란 얘기는 여기서가 이제 그 밸류 이상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보다는 보통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어느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빠지는데 이번에는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빠지면 반드시 이제 여기에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아마 저 얘기를 한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선물 옵션 만기 요때까지 변동성 요거 지나면 예. 시장은 어느 정도는 좀 변동성이 좀 작아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변동폭 네, 되게 어제 크던데. 엄청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아니라 어제 근데 미국장이 안 열려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로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지금 바로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오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이 올라오긴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단기간에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등락이 나오는데, 지난번처럼 뭐 계속 뭐 주가가 한없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빠져서 나가는, 이러한 흐름은 조금 지난주 과도한 이러한 방향성은 이제 지난주에 다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건 좀 힘들더라도 일단은 좀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빠지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은 이제 제가 갖고 온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2,400이 이제 그 뉴스에 지금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2,400 지난번에는 이제 2,500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2,400이까지 오니까 다시 또 2,400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지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빠졌다가 오늘 바로 2,400을 회복을 했는데 일단 2,400은 지금 이제 PER로 한 8.7배 정도. 12개월 포드 예상치입니다. 그 다음에 12개월 지금 PBR은 0.87배. 그러니까 2,400이 이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과거 금융위기, 닷컴 버블 요 딱 두 국면을 제외하고는 이 밑으로 빠진 적이 없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밸류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펀더멘탈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식은 뭐 차트 흐름도 있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면 그때는 진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에 준하는 하락 장세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에서 이런 신호는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일단 2,400 전후에 지수 그 펀더멘탈에 예. 우리가 한번 신뢰를 좀 가지고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이후에 흐름이 나쁘면 그때는 또 한번 추가 하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최소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2,400포인트 전후가 바닥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앞으로의 네. 방향성과 오늘의 반등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부분을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볼까요? 사이드비 님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죽은 고양이 점프인가요? 데드캣 바운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최현동 매니저님 오늘 보면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만 본다면 제가 봐도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오늘만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치고도 상당히 좀 약한 반등이고 또 사실 저는 이 반등에 이제 말은 2,400을 탈환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좀 없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이랑 뭐 내용 달라진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어제 사실 우리 시장이 또 이제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도 좀 심하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올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는 이유가 결국 환율 문제인 것인데 이 환율 문제가 사실 뭐 단기간에 쉽게 풀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빠졌던 것처럼 더 하락이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예. 저점은 만들어 주겠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뭐 V자 반등 내지는 기술적 반등이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이 빠졌던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환율 문제인 것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더 빠진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지금 그 이야기 나온 걸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유독 우리 환율만 올라가는 것이 국민연금이 이 해외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 달러를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원화 약세인 이유가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다. 근데 이게 진짜 뭐 이 내피셜이 아니라 오피셜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600억 달러 늘렸는데 실제로 외환 보유고 늘어난 건 20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해외 주식, 해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노리다 보니까는 달러가 원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위안화도 약세, 그 엔화 약세 다 똑같았던 건데 우리만 유독 그랬던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에 이제 이 그 달러를 좀 많이 사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 원화 약세가 유독 나오고 있다. 이게 미국 재무부에서 공개한 환율 보고서에도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유독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따라가봐야 이제 빅스텝. 진짜 따라가봐야 빅스텝이고 빅스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고민이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그 어떤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중국은 그런 것을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당분간 우리 시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쉽게 어떤 뭐 시장 자체로 쉽게 어떤 시원한 반응 안 나올 것이다. 다만 어떤 저점에 있어서 하방 경직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별 장세, 그러니까 지수는 좀 잡아둔 상황에서 어떤 종목별 장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국민연금 해외 투자 현황을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비단 뭐 이번 연도 작년뿐만이 아니라 2013년도부터 이제 국민연금이 그 해외 자산 매수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303조 원 정도를 이제 좀 매수를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지금 해외 주식으로 보이는 게 바로 193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 꾸준하게 보시면은 연간 뭐 2013년도부터는 보시면은 이제 20% 아래였습니다만은 2014년도부터 21% 증가율, 24%, 27% 증가를 하면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도부터 30% 증가했고 34%, 작년 같은 2020년도 같은 경우 본다 하더라도 36% 증가했고 작년에는 더 증가한 걸로 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작년 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600억 달러를 순매수했으니 외환 보유 늘어난 게 200억 달러인데 그 3배를 순매수했으니 엄청나게 이제 순매수를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좀 줄이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틀어져야 되는 건데요. 일단 지금 그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게 국민연금이나 금융기관들한테 어떤 해외 주식 투자를 이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생각은 없다고 하면서 일단 외환 거래량이 좀 늘어나서 국민연금의 어떤 영향력이 좀 반감될 수 있도록 한다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정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정비된다고 한다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아무리 뭐 어떤 외화를 사면서 해외 자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작아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좀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이 국민연금의 어떤 해외 자산 투자를 좀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부터는 쉽게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일단 어쨌든 지금까지 어제 유독 하락 빠진 이유를 굳이 찾자면은 국민연금의 어떤 해외 주식 매입인데 이 부분을 지금 뭐 기획재정부도 좀 들여다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좀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는 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기재부는 이제 어떤 그 외환 시스템을 좀 정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 부분만 좀 이제 좀 그 괜찮아진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율 측면에서도 김준호 매니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1293원 요거 더 올라가요? 일단 지금 뭐 1,300원까지만 더 치솟는다라는 뭐 얘기도 많은데 예. 지금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사실상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환율이 이제 원달러 환율에만 지금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개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사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라든지 또 엔화도 지금 22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한 거라서 사실 이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로 움직일 필요는 없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또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개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어떤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겠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던 만큼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도 최근에 어떤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예. 어떤 달러 강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시장에 더욱더 지금 집중되면서 오히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원화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간의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됐고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연중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고 좀 최고치에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큰 상승폭은 좀 멈춰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증시가 좀 안정을 찾고 또 국제구치관 국제 유가가 좀 이제 안정을 찾고 또 전쟁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로 좀 수급이 바뀌었을 때 원달러 환율은 안정을 찾는 건데 사실 오늘 하루의 이 상승을 보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고 시장에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낙폭이 좀 과도했다라는 거는 사실 좀 지나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아 증시에서도 우리 증시가 가장 낙폭이 컸었고요. 그나마 우리가 뉴욕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증시가 고점 대비 33% 이상 하락이 나왔고 이제 국내 증시가 25% 정도 평균 하락이 나와져서 그래도 뉴욕 증시보다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다고 봤는데 전일 이제 월요일의 장이었죠. 블랙 먼데이 날 양 증시가 이제 크게 출렁거리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7, 8% 밀렸고 또 고점 대비 거의 양 증시가 30% 가까이 좀 급락이 나와주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또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 증시 다음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와줬습니다. 제가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이 표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 침체장을 쭉 분석을 한 표인데요. 일단 1946년도에 28% 하락이 나왔고 또 지금과 비슷한 1980년도에 27%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일단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21%까지 인상을 했을 텐데 그때도 27%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49% 하락이 나왔고 또 금융위기 때는 56%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33% 하락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지속 개월수가 1개월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증시가 평균적으로 어떤 침체장에는 29% 평균 하락이 나왔고 지속 개월수는 11개월 정도 평균이 나왔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미 낙폭으로 따지면 지금 나스닥 증시가 33% 하락이 나왔고 S&P 500도 고점 대비 지금 25% 이상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미국의 침체장에 거의 버금가는 하락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낙폭은 지금 과대 낙폭이 나와주고 있고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사실 어떤 이제 밸류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지나친 하락이 나와준 상태여서 어떤 이제 증시의 어떤 강력한 어떤 상승과 또 패닉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급등했을 때 어떤 시장의 광기와 또 지금같이 시장의 어떤 패닉셀이 이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분석이 가능하지 않는 범주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나큰 악재들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고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매가 투매로 이루어지고 매도가 매도로 이어지면서 낙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어떤 반등은 뭐 V자 반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CPI, 또 물가지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던 국제 유가가 그래도 전쟁 리스크가 조금씩은 완화되고 또 휴전이라든지 좀 종전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면서 국제 유가가 좀 배럴당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돌파를 했는데 지금 배럴당 110달러 안에서 좀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수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떤 중국 상해 증시와 또 미국 선물 또 그리고 미국 그 지수가 서서히 좀 바닥 대비 안정을 찾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안정적인 훈풍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쟁 리스크도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유가 굉장히 많은. 데 사실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금 계속해서 유럽에서 좀 지원을 좀 끊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만약에 무기 지원이 없으면 뭐 삽으로도 싸우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사실 현대전에서 삽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좀 유럽 내에서도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와주고 있고 또 미국 또한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이제 내부 거래 또 그리고 어떤 그 불법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EU 가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던 만큼 어떤 이제 협상에 대한 카드를 좀 꺼내 들었던 부분들도 좀 종전이 됐던 뭐 휴전이 됐던 아니면 분단이 됐던 아니면 항복이 됐던 간에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좀 시그널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증시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의 상승은 우리가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제 유가가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U자형 반등 또는 그 안에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면은 V자 반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환율은 더 올라가나요?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예측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뭐 우리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지금 달러 가치에 대한 어떤 안전자 선호 심리로 인한 어떤 반등이었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제 위험자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제 위험자산 쪽에 좀 수급이 좀 들어와졌던 걸 봤을 때 시장만 안정을 찾으면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을 찾을 텐데 그거는 뭐 예측한다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우니까 저희가 모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쉬운 네. 분들, 시청자분들 모셔가지고 네. 시청자가 얘기하죠, 뭐. 근데 여기서 예. 만약에 이제 이미 코로나 때만큼 수준에 지금 1290원까지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원달러 환율만 계속해서 이제 급등 시세가 나오고 원달러 환율의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 당국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제재가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던데. 한국의 총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 만약에 원달러 환율만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은 예. 개입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바로 잡히는 건 사실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통화 스와프 같은 어떤 이제 그 상응하는 부분이 좀 체결된다고 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말을 많이 시켰죠.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최대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세 분은? 최현동 매니저님은? 저는 글쎄요, 일단 파월? 그 파월장 연설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살릴 수 있는 건 되지만, 그게 뭐 자이언트 스텝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없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FOMC 회의 때는 이제 그 6월달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7월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이 될 수도 있고 50pp 가능성도 좀 열어놔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 7월까지도 75pp까지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파월 의장이 뭐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제가 볼 때 어떤 뭐 포인트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변수가 아니다? 네, 그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뭐 큰 변수가 될 거로 좀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좀 하반경들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뭐 크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어쨌든 우리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김준호 매니저도 좀 얘기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나온 것이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제 뭐 빅스텝, 자이언트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이 전쟁이 8월달 안에는 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8월까지는 다시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나온 얘기 보면은 이제 그 지금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 거의 97%를 장악했거든요. 근데 남은 걸 다 장악하기 위해서 러시아 병력이 총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돈바스만 취한 다음에 휴전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거죠. 그동안 이렇게 쌓았고 많은 걸 잃었는데 어떤 그 땅을 다 내주고 또 휴전한다는 건 억울한 건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게 지금 필요감이 상당히 많이 쌓였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가 모두 인플레 속에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푸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이 에너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럽이 분열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탠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러시아를 제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히려 우크라이나한테 그 어떤 평화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뭐 휴전하는 게 낫다 이런 어떤 여론이 유럽 내에서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 같으면은 어떤 그 무기를 막 지원해주면서 끝까지 싸우라 그랬겠지만은 지금 그런 게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원 없이는 계속 싸우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6월 달인데 늦어도 7, 8월 안에는 어떤 휴전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전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 북한과 지금 어떤 휴전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전으로만 간다 하더라도 인플레는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의 인플레가 또 공급발 인플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뭐 이 파월 의장이 사실 이 환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파월 의장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인플레 잡기 위해선. 왜냐면 공급반 인플레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 올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200bp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겠죠. 네. 망해요? 인플레 잠설지 몰라도 네. 증시 자체가 망할 것이고 완전 뭐 경기 침체로 확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그 바이든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전쟁 끝나는 게 가장 좋은 환경이고 전쟁을 누가 끝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니 보면 근데 푸틴밖에 못 그렇게 끝내거든요.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네. 제일 그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너무 좀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어제 빠진 것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환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없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연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공을 좀 국회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걸 보고서는 좀 힘이 좀 빠지긴 했는데 사실상 따져보면은 진짜 이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움직일 수 힘도 없고 가뜩이나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인플레를 파월 의장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큰 이 정말 기축통화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연준의 그 수장도 지금 인플레 못 잡고 있는 거고 지금 인플레를 잡으려고 바이든까지도 노력하고 있고 예. 진짜 이 관계가 안 좋았던 사우디 왕세자한테까지 가서 SOS를 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저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너무 좀 예민한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고. 가려면은 일찍 가야지. 지금 뭐 언제 가요? 7월 며칠? 7월 중순에 가죠? 네. 지금 그렇게 급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일 그것도 모레라도 뭐 따릉이라도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같은 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 저 왕세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다. 내가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그 건데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는 자존심 세우는 거죠. 그게 자존심 세울 때냐고요 지금. 근데 이게 예. 솔직히 이제 그 사우디가 그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당장 낮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 보탬이 될 뿐이지 만약에 정말 인플레를 잡을 정도라면 예. 제가 볼 때는 또 바이든이 어떻게든 가겠죠. 근데 그 정도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니저님들도 만약에 같은 스탠스를 취하면 매우 실망할 것 같아요. 증시 떨어지는데 뭐 어떡하냐, 계좌 어떻게 해. 네. 하지만 우리는 해낼 건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저는 그 결론은 뭐냐면 예. 솔직히 바이든도 못하고 파월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하겠냐. 일단 그 흐름대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흐름을 바뀔 수 있는 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대응을 해버리면은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요. 한 달, 두 달 뒤에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잘 잡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막 이 증시가 빠지다 보면은 예. 막 기도도 할 것이고 올라가게 살라고. 예. 근데 그래봐야 의미가 없고 지금은 어떤 그 때를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때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전쟁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망적인 그림을 좀 보면서 때를 기다린다면 충분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는 게 전쟁 맞는 것 같아요.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기도매매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다. 지금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희망적인 얘기 조금 할까요? 희망적인 얘기 너무 좋아요. 희망적인 얘기라도 들읍시다. 저도 예. 희망적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요? 계속 뭐 어떻게 못한다고 하니까. 네. 파월도 바이든도 못하는 거 내가 무슨 수가 뭐 있습니까? 하지만 기다리자 한 건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얼마나 기도 한번 하실래요? 영상 기도? 아니요, 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해오냐고 들어볼게요. 예. 희망적인 희망 주세요, 제발. 아니 근데 예. 또 듣고 별거 아니네 또 그럴까 봐 걱정. 아니. 그래? 예. 희망 주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지금 그 환율은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번에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좀 외환 잔고가 좀 줄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합하면 되는 것 같아요. 수합. 왜냐하면 그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수합이 있을 때는 그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제 정부에서 요거를 조금 하면 환율은 좀 안정권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지난 5월달에 이제 증시가 올라왔던 가장 큰 요인이 피크아웃이잖아요. 피크아웃. 예. 그때 이제 근원 PC 4.9 딱 찍으니까 이제 4% 떨어졌다 그러고 CPI 떨어지고 그래서 올랐다가 갑자기 CPI가 또 급등하는 바람에 뚝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시장에서 답은 준 것 같아요. 피크아웃 되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 피크아웃에 대한 것만 나오면 좀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좀 쉽지는 않죠. 그래도 이제 조금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그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요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예. 미국 GDP의 70%가 이제 소비다 보니까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바이든이 그 가솔린 세금을 좀 감면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소비자 심리 지수에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제 유가가 저번에 이제 120불에서 막 올라가려다가 일단 어쨌든 110불로 한번 딱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게 좀 나오는지 요걸 한번 체크를 좀 해본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금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근데 큰 이벤트는 이미 이제 지난주에 다 끝났고 예, 예.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큰 이벤트가 좀 없다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동성인데 하여튼 예. 이번 주 소비자 심리 지수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쟁이 별거 없네요. 네. 끝날 수 있다는 통화사건 아까 했던 얘기. 아니 전쟁은 네. 우리가 어떻게 언제 근데 끝날지 끝날 수 있다라는 모르니까. 희망적인 얘기 저도 하나 할게요. 희망적인 얘기. 아니 뭐 푸틴하고 뭐 바이든도 그게 아니고 뭐.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을 좀 끝낼 가능성이 높은 게 끝내야 되는 이유. 네, 끝내야 되는 이유. 왜냐면 이제 유럽에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와 이제 원유 관련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은 예. 러시아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뭐 유럽에서 어떤 러시아의 어떤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LNG가 올해 하반기 연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뭐 늦으면 내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유럽이 그 어떤 러시아의 의존도를 완벽하게 탈피한다고 했을 때는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의존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 어떤 LNG 인프라가 구축하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탄소 중립을 외치던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일부에서 석탄 사용량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이 지금 끊긴 상태이기 때문인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유럽의 어떤 원유와 또 그리고 천연가스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계속해서 지속하려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안에는 그리고 최소 뭐 빠르면은 7월, 8월 전쟁 전문가들은 8월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좀 유럽 국가들도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계속 줄이고 있고 말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기도 지금 요청한 거에 비해 10%밖에 되지 않고 또 푸틴의 어떻게 보면 핵공격 얘기도 오히려 지금 증시에는 부담 요인이지만 오히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고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항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전 또는 그리고 분단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1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역대급 하락 나와주고 있잖아요. 최저치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가가 잡히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그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좀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천연가스와 또 이제 유가 그 원유에 대한 어떤 이제 유럽 시장의 강력한 지배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은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미래 트렌드로 봤을 때 가스밸브 잠그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 카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아예 그렇죠? 친환경으로 가버리고 이제 맞습니다. 한번 당했으니까 절대 이제 러시아 의존도 확 낮춥니다. 그래서 네. 밸브 잠그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거는 무료화 방송 가셔서 더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채팅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박별님께서 그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스상 특히 화목팀 화이팅이에요. 특히 화목팀 화이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 계신데 저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네. 꼭 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기본충실님께서 김정은도 한국 주식하나 인버스로 곧버스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실험 또 만약에 뭐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 투심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만평 본 것처럼 파월 의장의 그런 증언, 상원 하원 증언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세 분 중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네. 최현동 매니저님도 있긴 있지만 약하다. 있긴 있지만 약하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네, 뭐 이미 다 아니까. 이미 하나 다 알기 안다? 때문에. 네. 그래요?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신뢰도가 네. 많이 떨어졌다? 네. 오, 그래요? 저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나가가지고 별말 안 했으면 좋겠어서 별말? 그 전날 뭐 혓바늘이라도 나면 말하는데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길 좀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뭐 전략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뒤에는 조선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은 판넬 내려주시고요. 요거는 밑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험난한 시장에도 조선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특히나 그 철광석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제 조선 기업이 배 만드는 기업이 가장 부담을 받았던 게 철강 가격이 오르니까 후판, 그러니까 배는 철로 만드는데 철의 원가에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근데 철강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야 이거 배 만드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근데 계약은 이전에 해놨고 원가는 이만큼 부담이 되고 마진이 별로 안 남는다.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철강석 가격이 내려가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조선주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조선 기자재도 같이 탄력을 받는 그런 모양새인데 어려운 시장에서 조선주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세 분은 조선주 어떻게 보시는지 판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 판넬 올려주시죠. 그거 한번 볼까요? 이호근 매니저님 판넬 네. 리레이팅. 네. 조선주 리레이팅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전 이제 역사적 밴드 상단에 왔다는 거예요, 주가가. 근데 여기서 더 어떻게 가겠냐.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봤죠. 이게 왜 이렇게 보면, 오를 만큼 올랐는데 왜 살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내린 그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LNG, 그러니까 결국 LNG에서 이제 답을 찾는 건데 LNG가 이제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제 하석 연료 에너지의 한 부분이었다가 이게 이제 신재생의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 자리매김을 하면서 여기 그렇게 되면서 이 LNG 선에 대한 이 흐름이 단순하게 원유나 뭐 이런 걸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신재생의 하나의 자리를 잡은 LNG에 대한 새로운 평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쪽에 대한 배 건조는 지금 이 조선 중에서 지금 가장 큰 시장이 벙커선이거든요. 예. 원유. 이러한 역할들을 지금 LNG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내렸던 조선주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이전보다 더 높은 밴드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내용 다인가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 핵심적인 것만 네. 짧게 축약한 거군요. 네. 아니 뭐 채팅에서 리레이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리레이팅. 분이 있어가지고 네. 다시 밸류를 준다는 거죠? 네, 다시 밸류. 네. 아까 데드캣 바운스도 사실은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 네. 있을 거예요. 김주로 매니저님. 네, 데드캣 바운스. 그게 이제 죽은 고양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약간 튕기잖아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살짝 올라온다는. 맞습니다. 죽기 전에 살짝 올라오는 그 정도 반등이라서 기술적 반등이다. 너무 나쁘게 과대했기 잔인한 때문에 거예요. 네, 반발 매수가 약간 들어온 것 뿐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맞아, 무서운 얘기예요. 네. 아유, 뇌생남 똑똑해요.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 판넬은 네. 바닥이긴 한데 뭔가 네. 찝찝한. 그러니까 이제 업황도 이제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도 좀 있고. 악재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LNG선 수주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제일 큰데. 네네. 그중에 가장 큰 게 카타르 그 가스전 수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기업들이 이제 카타르 가스전 지분을 확보하는 걸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게 중국과도 경쟁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는 지난번에 해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가계약 해놓은 거에 있어서 사실 그때 원가 기준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카타르는 지금 그때 금액으로 하자라고 우기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금액을 하면은 해도 손해배상 하면 안 되는 건데 중국은 지금 카타르 가스전의 그 지분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38조를 투자를 논의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중국의 지분이 들어간다면 카타르에서 나오는 그 수주권도 사실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배 못 만들던데. 그거는 뭐 어떤 객관적인 평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분이 많이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오너 마음이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 어떤 조선의 특히나 L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등은 맞아요. 그래서 기술도 좋은데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쪽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LN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할 거로 지금 뭐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게 또 중국으로 일부 넘어간다면 아닐 수도 있다. 그 모멘텀은 또 뭐 굉장히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재도 있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 경기 자체가 화랑새로 가지 않는 한 오. 조선주가 시장을 이끌고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보기 좀 어렵다? 힘들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바닥권에서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해 보이지만 이 단기 반등 이후에 어떤 추세를 끌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는 그 정도의 어떤 강세는 이 조선 쪽에서 나오기는 제가 볼 때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바닥이긴 한데 지금 뭐 내가 바닥이니까는 뭐 많이 모아놔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단기 매매 전략에서 좀 우리가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판넬로 가야 돼. 뭐가 안 돼요? 자꾸 컴퓨터가? 네, 뭐가 안 되나 봐요. 이게 송출이 안 되나 봐요. 아, 송출이 네. 안 됩니다. 거기 판넬에 그려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네. 피크아웃. 지금 월수팀에 네. 누구라고 실명은 절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한균땡 매니저님께서 조선주 엄청 좋게 보는데 네. 두 분이서 살짝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피크아웃이다? 네, 일단 뭐 지금 뭐 이번 기준에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작년에 대우조선해양이 뭐 한척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지금 18척 수주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을 필두로 지금 조선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뭐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좀 운송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LNG 수주는 뭐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된 사실이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오히려 조선주의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고 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미 지금 이제 수주는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에 찍힌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사실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고점 대비 충분히 좀 시장 여파로 낙폭이 나온 상태에서의 어떤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됐던 부분도 있고 또 상반기에 좀 예상을 좀 뒤엎고 좀 수지가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수주가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조선주가 방금 최현대 매니저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 증시를 강력하게 이끌 수 있을 거란 그 강력한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상승이 앞으로 조선주의 좀 V자 반등이라든지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 또 그리고 이 수지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 어떤 조선기업에서 또 이제 강력한 수주, 째팍 수주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기 모르는 때문에 거라서. 우리가 그 기업을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전체로 봤을 때 물론 네. 종목 바이 종목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기자재 포함해서 네. 1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저는 그래서 차라리 기자재를 더 좋아해요. 아. 조선주보다 기자재를 더 좋게 보고 있고 뭐 10점 만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조선 기자재 쪽이 조선주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본행제 관련 종목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몇 점? 몇 점? 10점 만점에 뭐 다른 전 섹터를 보고 말하는 건가요? 예. 한 6점 드릴게요. 김준호 매니저한테 숫자를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든 다르게 6점, 만약에 예를 들어 미래 6점? 모빌리티가 10점 만점에 10점이라면 미래 모빌리티 10점. 10점 만점에 10점이고 삼성 M&A 관련 종목들이 10점 만점에 10점이라면 오, 좋아요. LNG 관련해서는 10점 만점에 4.5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어떻게 낮아요? 아, 반도 안 줘요? 네. 와, 반도 안 줘요? 너무 아니, 짠 거 왜냐면 아니에요? 5점 드릴게요. 네, 5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매니저님마다 네. 보는 개인 뷰가 다른 거니까. 좀 지켜보고 또 이게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또 이어진다면? 그때 관심 가져도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은 4.5, 5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혁은 매니저님은 네. 10점 만점에 요거 몇 점이에요? 저요? 조선 플러스 조선 기자재까지 다 퉁쳐서. 원래 조선이 좋아야 기자재도 좋은 거니까. 그렇죠. 예. 대략 뭐 지금 국면에서는 원래는 전제 8점인데 네. 최근 흐름이 한 9점 정도. 야. 와, 네. 알겠습니다. 시현동 매니저님 네. 잠깐 쉬고 계세요. 두 분이서 싸움 붙여보게. 자, 알겠습니다. 이혁은 매니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지 한번 네.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받은 아까 시현동 매니저님 말씀하신 그 네. 부분은 그 가격 있잖아요. 그거 원래 공개가 안 됐을 때 막 리포트에서 말도 안 된다, 막 아니다, 맞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서영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카타르 수주권 최근에 대우랑 한국조선해양 수주 공시 보면 최근 많이 오른 신조선가보다 약 10% 정도 싸게 받은 거라서 잘 계약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격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건 이호근 매니저님이 묶어서 네. 같이 좋은 쪽으로 네. 9점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조선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 지금. 조선주 지금 이제 조선주의 중심이 LNG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벌크선일 때는 이제 중국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우리나라를 앞섰는데 LNG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중국이 그 벌크선처럼 그렇게 우리 시장 점유율 침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국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그 LNG에 대한 이제 평가입니다. LNG. 이제 과거에는 이제 LNG를 우리하고 일본만 썼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게 이제 기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이제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스가 공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쓰고 유럽도 쓰고 지금 막 그러면서 이 LNG가 이제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이제 자리가 잡힌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그 배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대륙을 통해서 이게 가스관이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끊어지면 이제 배로 나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사용 용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배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오늘 이제 대우조선이 이제 보통 요 시기가 비수기래요. 그래서 작년에 한 척밖에 못 했는데 이번에 18척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이 정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권사의 추정치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IMO에서 이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LNG에 대한 또다시 중요성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계약 취소 건이 나왔어요. 대규모. 예. 그랬는데 그때 조선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어요. 왜? 그 과거에 이제 싸게 샀던 지금 이제 조선주가 많은 수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안 좋았던 게 과거에 이제 박한 마진으로 수주를 해가지고 간신히 이익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싸게 계약한 거. 네. 근데 이제 후판 가격이 확 오르니까 원래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도 손해다. 네, 만들어도. 근데 이제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1분기 때 조선주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이 저가 수주가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예. 이제 어느 정도 고가의 수주들이 이제 매출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싸게 계약한 거는 만들어도 적자여서 캔슬하면 오히려 좋고 네. 새로 들어온 거는 높은 가격에 새로 계약을 네. 하니까 그 물량은 그대로고. 그게 이제 이 흐름이 2분기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2분기부터 이제 제대로 된 가격이 나온 수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 건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1월에서 5월 달에 수주된 게 2008년도 이때가 이제 조선 업황이 되게 좋을 때였거든요. 그때 나왔던 성과의 역사적 최고 수준보다도 이번 1월에서 5월에 했던 게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배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는 수주가 많아도 별로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높은 가격도 받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인기도 많고 예.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에 대한 이제 시각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선주가 이제 과거에 받았던 밴드 지금 이제 상단에 와가지고 예. 증권사 목표가가 보면은 이거 다 왔는데 이거 사도 될까? 막 이제 이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과거에 우리가 고정된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LNG의 새로운 시각 이걸로 재해석한다면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줬던 밴드보다 리레이팅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리레이팅.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선주는 이번 2분기가 예. 이제 중요한 알겠습니다.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짧게 조선주 경계감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 조심해야 될 점. 제가 너무 점수를 박하게 준 것 같아서요. 네, 조금 6.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 네, 점수가 뭐 이렇게 바뀌어요? 물가처럼. 주식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홍상수 17번째 작품이라고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식시장이 어제 최악의 종목이 내일의 최고의 주식이 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지켜보자는 관점. 오늘 하루의 5분 만에 바뀌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점수를 제가 너무 박하게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맞는데 제가 방금 9점을 들어버리니까 제가 4.5 너무 내용 들으니까 박했다. 쏠깃해요? 네. 아니 상대 근데
상대평가예요? 그럼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 만약에 러시아의 어떤 이제 그 천연가스 밸브를 잠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LNG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데 결국 전쟁이 또 끝나버리면은 또 이게 예상했던 대로 수주가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그 기대감도 충분히 조선 관련 종목들의 좀 수급이 이어졌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전쟁이 또 끝났을 때를 우리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기대감과 막연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뭐 LNG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사실 이제 뭐 예전에 우리가 카타르 수주도 백척 수주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일시적인 어떤 조선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좀 크게 분출되긴 했었는데 카타르 이후에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한동안 2년 가까이 지금 조선 관련 종목들이 좀 쉬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 수주가 증가하지 만약에 않는다면은 또 주가가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어떤 가격에 대한 또 이제 수익성 악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일단 지금은 오늘 하루의 어떤 반등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봐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 관련 섹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전 섹터, 전 업종 또 그리고 시장 밸류 대비 너무나 과대납폭이 나온 섹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에 딱 조선 관련 종목들만 있다만 한다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매력적인 섹터와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하자라는 의미에서 6.5점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매니저님들의 매크로적인 전략, 섹터적인 전략도 다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딱 들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맞는 의견을 채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이지님께서는 특별한 호재 뉴스 없이 같은 섹터 종목이 다 같이 오를 때 그게 주도 섹터가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이 회복한다면 조선주가 기자재가 과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특이점 짧게만 한번 가볼게요. 요거 캐주얼하게 한번 가보죠. 보여주시죠. 자, 기록적인 폭염 예고 관련주 전망은 덥고 장마 오고 이제 더 덥다고 하는데 오늘만 해도 진짜 더웠습니다. 이게 근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폭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후 때문에 뭐 농산물도 못 짓고 이런 데도 많다고 하죠. 역시나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은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 과연 테마성으로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세 분 의견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여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한번 가볼게요. 태양광. 뭐 폭염이면 태양광이 더 좋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폭염되면 열도 좀 많이 받고. 이거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앞에서 에너지를 다 쓰신 거예요? 지금 이제 에너지가 지금 이제 그 전기가 많이 부족하다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바로 단기간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지금 태양광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가운데 최현동 매니저님한테 한번 가볼게요. 최현동 매니저님은 이제 시작. 네. 오, 이제 시작이다. 요거 폭염 관련. 네. 오, 그 식료, 사료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처럼 그러니까 뭐 테마성으로도 보셔도 되고 예. 이게 이제 아직 여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상당히 빨리 시작되고 있고 이게 이상기후 현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전쟁 상황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라서 에너지 값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에너지 수요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좀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관점에서 관련적으로 이제 시작될 수 있다. 조금 전에 좀 봤었던 조선주보다는 제가 볼 때 이쪽이 훨씬 더 좀 시원한 상승이 오, 괜찮다?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현동 매니저님 잠시 후에 들어보고 김준호 매니저님 판넬로 한번 가볼게요. 덥다 하고 물음표? 네. 오히려 추워서 자켓을 입었는데 뭘 덥다는 얘기냐? 덥긴 더운데 이게 정말 날씨 때문에 더운 건지 시장이 빠져가지고 화나서 더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매년 사실상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예. 항상 뉴스를 작년 거, 재작년 거, 매년 거 찾아보시면은 역대급 무더위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거 맞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래서 그래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 보도는 여름 철만 되면 항상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신일전자나 뭐 파세코나 뭐 SCT나 이제 여름 수요자 관련 종목들이 항상 올라갔었는데
막상 이 계절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또 장마가 또 장기화되고 생각보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여름 관련 수혜주들이 그대로 또 급락이 나오고 생각보다 작년에는 예상보다는 덜 더웠잖아요. 예.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항상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포커싱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 그래도 우리가 글로벌 지금 이제 뭐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그리고 그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유럽 또 인도는 지금 이제 수도가 45도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미 지금 때이른 무더위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 또 열대야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서 뭐 관련 종목들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보고 있고 탑픽 종목으로도 가져왔어요. 오, 그래요? 네. 포커싱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예. 날씨가 막연히 덥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여름 수혜주, 뭐 시원한 여름 거, 뭐 수혜주,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뭐 파세포 그리고 등등. 창문형 에어컨, 이런 것보다는 진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좀 연결될 수 있는 태양광. 태양광보다는 저는 이제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예.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 스마트 하나 그리드.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최동 매니저님부터 한번 가볼게요. 사실 요거 폭염 예고 그리고 뉴스 요거는 짧게만 짚어주시고 그 종목이랑 전략 요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종목은 오늘 탑픽 종목으로 준비를 해서 두 분 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조금 전에 김주호 매니저가 예. 이 더운 걸 좀 부정적으로 말하길래 이거 이 자를 못 봤나 보나 하고 좀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네. 예측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객관적인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저랑 이제 보는 건 예. 똑같은데 보는 건 똑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 말에 뭐 살짝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이 폭염 이 블랙아웃을 왜 봐야 되는가 지금 그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이 미국의 캔사스주에서 고온으로 지금 소 2,000마리가 폐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전에도 뭐 계속해서 어떤 이 그 폭염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실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43도까지 올라갔고요. 미국 같은 경우 열도 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현재 미국 인구 3분의 1이 1억 2,500만 명 폭염 영향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대한 열돔에 쌓여 있다. 그래서 지금도 덥지만은 다음 주가 더 더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열돔이 뭐냐면은 이 미국 그 고기업이 한 지역에 정체돼 있어서 이 뜨거운 공기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가마솥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도 쓰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음 주가 더 더운 예고를 좀 그 하고 있는 거고 다음 주 폭염이 더 심할 것으로 예고를 하면서 더위를 피해서 집에 머물러 달라. 이게 지금 미국 기상 당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7월 달에 이런 게 나왔으면은 뭐 여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은 6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기상 그 일보가 지금 관심에서 이제 좀 격상돼 가지고 좀 더 올라갔는데 이 폭염 경보가 이제 이 주위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지금 전국의 10% 지역에서 33도 이상의 상태가 3일 이상 지속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주기 단계로 올라온 게 작년보다 20일 빠르게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폭염이 일어날 그 단계가 아닌데 지금 폭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런 것이고 스페인도 그렇고 예. 프랑스도 그러다 보니까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으로 70%를 돌리는데 이 기온이 올라가면 원전을 못 돌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냉각수를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것에서 본다면은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가올 겨울보다도 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 폭염은 이제 시작이고 이 블랙아웃에 대한 관련주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한전 적자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네. 폭염까지 되면은 더 전기료 힘들어지죠. 인상 보이고 다시 막 어떻게 막 한다고 막 지금 짜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걱정이긴 하네요. 오늘도 원래 가격 인상 정하는 날인데 네. 이거를 할 수가 미뤘잖아요. 없으니까 미뤘잖아요. 그만큼 상당히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는 더욱더 많아지는데 이미 지금 에너지가 다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이 블랙아웃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나마 준비를 좀 한다면 예. 좀 덜 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캐스터 아저씨 저희 뭐 사야 돼요? 어떤 걸 사야 그건 돼요? 제가 탑픽 종목을 예. 준비를 해서 예.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 2번 종목은 재룡전기. 계룡전기. 재룡전기. 재룡전기? 네. 1번 종목은 네. 제가 탑픽 종목을 탑픽으로 가고 네. 2번은 재룡전기. 재룡전기. 네. 이름이 재밌네요. 그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살짝만. 재룡전기. 네.
아까 이 전력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아웃에 대한 부분이 전기가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사용량이 많아서 끊기다 보니까는 이 전선을 만드는 기업들 또 이 그 어떤 그 고압 케이블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재룡전기가 이제 그런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과거에는 이제 뭐 어떤 그 남북경협 수혜지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재룡전기가 이제 어떤 변압기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도 수주권이 한 3개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변압기나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블랙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는 그쪽 수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룡전기도 지금 뭐 수주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재룡전기도 좋습니다만은 솔직히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탑픽으로 뽑은 것은 예. 이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요. 다른 건 거니까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진? 글쎄요. 아니 제가 맞춘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비나이다님이 맞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이따 들어보시면 네. 일진지 아니면 보세요. 네. 아,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아, 깜짝 놀랍니다. 우리 뭐 김준호 매니저님은 종목. 그 탑픽 말고 2등 종목만 짧게만 소개할게요. 2등이요? 네, 2등은 일진 얘기. 재룡. 일진인 것 같습니다. 2등이 일진이에요? 네, 2등을 일진으로 말할게요. 아, 네. 1등은 다른. 1등은 네, 또 다른 재룡, 종목. 네. 1등은 재룡종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호근 매니저님은 네. 태양광 쓰셨으니까 소개해 주실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하면 OCI죠, 뭐. 아니면 OCI. 현대에너지 솔루션. 왜 또 바뀌었어요? 아니면 더 좋은 거 좀 찾다 보니까. 더 좋은 거 찾다 보니까 네. 지금 딱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네. 오. 그게 조금 더 가볍더라고요. 가벼워서. 네, 네. 요런 거는 태양광이라고 해도 요 폭염 테마로 같이 들어가면 네네.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테마보다도 그쪽이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태양광이. 모멘텀으로. 네, 예. 아. 그 자료 그냥 잠깐 보면서 그냥 확 넘어갈까요? 예, 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5월달 요 자료를 보시면 평균 기온 나와.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력이 17%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미드호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그냥 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수력이 지금 부족하다, 그 발전이. 후버댐도 완전 네. 바닥까지 다 네,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금 전력난이 지금 심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프랑스는 70%가 원전인데 이 물이 그 데펴져가지고 이게 뭐야 냉각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태양광 이쪽 주택에 위에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예. 가정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는 거. 요거는 이제 손쉽게 이제 달아서 전력이 공급이 가능하니까 이쪽이 이제 응급 처방으로 지금 이제 수요가 많이 지금 늘어나는. 아니 근데 그러면서 태양광이- 궁금한 게 이거는 네. 제가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네. 온도가 높아서 폭염이면은 태양광이 받는 에너지가 더 높아져요? 그거는 아까 이제 제가 농담을 했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는 그냥 제 아까 농담으로 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비 오는 날보다 우기보다는 네, 해 뜨는 날이 아무래도 많으면 많으면, 확실히 네. 에너지 수요, 태양광 수요가 네, 느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달고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많잖아요. 많아요.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대체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ESS 신재생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전력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ESS 관련주하고 예. 태양광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폭염이라는 이슈를 하나를 가지고 관련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종목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최현동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변압기 이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 태양광 쪽으로도 어쨌든 해가 뜨는 날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븐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넘어가야겠습니다.